먼저 톰과 제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레모니스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 소장님 어떠세요? 허리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간에 딱 오더라고요. 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본의 아니게 급박하게 빠졌는데 전원에 의하면 제가 빠지고 그 각도기님이 오시다 보니까 네. 김민수 대표의 어떤 그 육성 톤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주말에. 육성토 해명하시겠습니까, 대표님? 칠성톤이었습니다. 칠성토.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왜 저희가 그때 농담반 진담반 이준수 선생님 안 나오셨을 때 그 자리를 노렸는가. 정말 그 자리는 노려야 되는 자리지만 여기는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익혀져가지고 네. 건강관리 하기로 했습니다. 뭐 두 가지 느꼈어요. 네. 김민수 대표가 보니까 누구하고도 잘 맞춰요. 아. 가끔씩 우리 오. 염성환 이사 나오면은 예, 염기사님. 예. 거기다 이제 각도기님하고도 하는데 예. 아주 뭐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고 무릎 뜯는 사람은 차 소장님하고 나밖에 없어. 이승희 아나운서한테도 보면은 생글생글 아주 그러니까요. 부들부들한데 예. 우리 둘이 제일 만만한가 봐. 어떻게 보면 처세술일 수도 있죠. 처세술일 수도 있죠. 보통 처세술이라는 게 잘 보여야 되면 생각 맞추고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물어뜯는 건데 나도 개를 키워보지만 이 개들이 예. 지보다 밑이다 싶으면 정말 우습게 알거든. 우습게 아니, 근데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물어뜯은 적 없으신 것 같은데. 본인한테 해당하는 얘기, 대표님? 본인한테 그럼요. 해당하는 예. 얘기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조회수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예. 모방송국 복도에서 만났거든요. 대뜸 어이 선생님 허리 괜찮으시죠? 툭 치고 딱 가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이 뭐 제 얘기를 기다리지도 따뜻하게 않고 다독이고 가셨겠죠. 예, 설마. 원래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아시죠? 자랑질 99, 뻥 1. 예.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경무에 시달리실 텐데 운동도 짬짬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맞아요. 또 두 번째 느낀 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리 비우면 큰일 나겠더라. 방 빼겠더라. 자리 비우면 손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건강하기로 아, 저희가 오케이. 건강해야죠. 예. 그러니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증시 건강은 어땠는지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 뭔가 숨통이 항상 억눌린 적이 많으니까 조금 올라가도 숨통 트였다라고 누구께 조금 여쭤보긴 좀 그런데 뒷심이 딸려서 아쉬웠어요. 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일일비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이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특별하게 이슈가 나타나서 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오래된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약간 설명하면 지금 뭐 지정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실적들까지 이제 더해지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보는데 너무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댄다라는 것은 시장은 이제 뭔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밀리려는 방향성이냐 올라가는 방향성이라고 봤을 때 미국은 저는 여전히 계속 오리무중이지만 국내 주식 시장만큼은 쉽게 다시 2,600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계속 찾으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농담 반 진담 반 진짜 정말 시니컬하다. 옆에 저 염성환 이사나 각동희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아, 그러신가요? 이사님? 이렇게 아 나가죠. 이런 예. 온도 네,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제 만약에 그렇게 그러셨다 그래도 염승환 이사님의 뷰에 잠깐 기스를 내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겠죠. 네, 한 세 번 보면요. 이제 저도 시작해요. 근데 염승환 이사님 예, 예. 근데 오늘 중국 시장 보고도 차용주 소장님처럼 톰 소장님처럼 뷰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시장 보고. 장외 증시? 네. 왜 자꾸 주변을 봐요? 국내만 봐요. 아니요. 중국, 미국 다 이런 주변에 따라서 돌아가죠. 한국만 단단한다고 한국만 그런데 올라가는 한국을 주봉으로 보면 2,600과 2,750 완전히 지금 누워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한 150포인트, 작게는 한 100포인트 상황에서 중국이 빠지면 우리도 좀 빠지고 미국이 올라가면 좀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주봉으로 보면 좀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트 특성상 시련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 뭐 더 터질 게 있나요? 중국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밤에 오늘 제가 뭐 방송 앵커 봤는데
중국 시장도 우리나라랑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뭐 한두 시간 차이 나는 정도인데 자는 시간에 그렇게 쏟아부을 정도로 중국이 위급한데 금리를 100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을 20개나 쏟아내고 그들 밤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럴 정도로 경제가 위급한데 우리 시장 오늘 삼성전자 보합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뭐 굳이 물론 이제 그 신경 써야 되지만 미치는 영향력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는 생각 안 한다. 네. 대표님 표정 보니까 지금 덧붙이실 말씀 있는 거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덧붙일 거 없습니다. 뭐 없어요? 수긍하십니까? 아니 수긍은 수긍은 안 하죠. 하죠. 수긍은 안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 수긍은 뭐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 상관없이 우리만 버틴다 그러는데 저희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뭐 한국 무대 증시가 보라 이거지. 참 못한 그 한마디. 그러지. 네. 근데 좀 미세하게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지금 면피용입니다. 어차피 그 자기네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거 다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가야죠. 뭐 50bp건 75bp건 이런 물가 수준에서 강한 뷰 안 갖고 있다는 거는 좀 배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 액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콱 잡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주 움직임 나오는 거 보면은 말 다 했죠 요즘에. 그런 쪽에서 당장 오늘 구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실적 나오는데 네. 오늘 밤이에요? 네 화요일 오늘 발표입니다. 네, 나오는데 실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한국 기업들은 잘 버티는 편이에요. 소장님 말씀처럼 네, 잘 버티는 네. 편인데 중요한 거는 중국 봉쇄를 영향을 아직 안 받은 실적들입니다. 이거 받은 실적이 2분기부터 가세가 될 텐데 솔직히 이거 뚜껑 열기가 조금 좀 무섭습니다. 저는 한번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알파벳이나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예상을 한 요 정도 했습니다. 한 100 정도 하는데 만약에 실적이 102, 103 정도 나오게 되면 시장이 그러면 와 실적 잘 나왔으니까 반응할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예. 그러면 그래 잘 했어라고 그냥 애써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 아니면은 그 다음날 시장을 들리면 또 가차없이 같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빅테크를 바라봤던 부분에서 지금 긍정으로 바라보는 게 한 5대5 같은 비슷한 기점에서 5대5로 본다. 그러면은 한 75는 오히려 부정적으로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높은 흐름들에서 지금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는 일단 성장주의 논리가 많이 좀 훼손되고 있는 과정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2015년도 미국 금리 인상했었을 때도 네. 보면은 저점을 그때는 또 스케줄이 쫙 길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뭐 1년 뒤에 금리 인상. 네, 근데 맞아요. 지금은 확 좁혀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아마, 예, 뭐 QT도 바로 할 거로 지금 네.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저점을 3번 깼거든요. 처음에 금리 인상 한다고 해서 한번 깼다가 다시 반등하다가 또 깼고 전저점까지 올라가다가 또 깼습니다. 네. 금리 인상 진짜 하니까. 예.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3월 달에 금리 인상했죠. 근데 네. 속도가 더 가파를 것 같다. 그래서 하락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금리 인상을 했을 때도 전저점을 깼는데 지금 아직 전저점 위입니다. 저는 이게 더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김일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 불투명한 거 저는 이제 그 점이 미국 시장이 우려스럽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와 성장주의 관계를 보는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2% 이자를 받았을 때 성장주를 투자했을 때 4, 5% 수익률을 볼 수 있다. 투자할 만하죠.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오다 보니까 저축은행 3% 이자 붙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3, 4%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그 요구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빅테크 주식들이 최소한 7, 8% 수익률을 줘야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은 금리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라면.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동안의 빅테크 주식들이라고 불렸던 다양한 종목들이 그동안 잘 성장해 왔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딱 진짜 금리가 올라가면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몇몇 기업들의 성장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저는 이게 서로가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떨어지면서 딱 부딪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테크주들은 좀 룸이 열려 있다, 밑으로 빠질 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 국내 시장 보면 김미스페가 좋아하는 경미들 보면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고 탄탄해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지 말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거 보면 증설까지 하면서 지금 이익들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미들이 우리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 우리는 좀 결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몇 가지 오류를 좀 지적을 드리면요. 몇 가지 오류. 네. 네이버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상 대비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소부장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ISC부터 원익 QHC 저 원익 쇼크랑 나왔어요, 네이버. 그러니까요. 근데 왜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이버를. 아, 네이버 원익 쇼크는 제가 서프라이즈라고 했나? 예. 쇼크라고 했어요. 서프라이즈라고. 이거는 이제 연결도 안 되는 쇼크인데. 아, 예. 이따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네, 뭐 죄송합니다. 쇼크입니다. 원익 쇼크. 예.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주 단이 아니라 중소형주 단입니다. 네네. 그거는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종목 장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지 대형주와 같이 가장 큰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환율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 쪽은 살 의도가 전혀 없는 입장 쪽에서 네. 단순하게 이제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거 없어서 그냥 이제 이 정도에서만 버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내놓는 심정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금방 흔들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지금 버틴다고 해서 이걸 믿지 말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내가 뭐 제안을 하고 싶네. 두 분 한번 딱밤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수사님하고는 지금 딱방 걸려 있습니다. 걸려서 한 5월 12일쯤에 이제 결정나는 삼바, 네, 삼바. 그런 상황이고 딱밤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저 화면에 저게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데 맞습니까? 네,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우리 김 대표께서 저기 중국 증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없습니다. 그냥 아니 예. 상하이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장난 아닌데 전저점을 퍽퍽 깨고 가잖아. 이거 깨는 순간 3천을 깨는 순간 저렇게 아까 죄송합니다. 일봉을 좀 봐주시면 일봉이요? 네. 일봉을 봐주시면 저게 깨는 순간 긴 음봉으로 박은 거잖아요. 전 전형적으로 깨는 차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상해만 놓고 보면 불안하다. 상해만 놓고 보면 상해 불안하다. 탈출, 상해 대탈출. 네. 네이버 쳐보세요. 네이버만 놓고 보면 주시장 우리 주시장 끔찍하죠. 네이버도 전저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건 없고요. 그럼 몇 개 보면은 지금 이거는 뭐죠? 홍콩 H. 홍콩 H. 저 요거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예, 요거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소장님 얘기하셨던 낙인 우르 나올 시점입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5,500, 6,500 여기서부터는 걸리는 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ELS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 ELS가 낭인이라고 좀 모르시는 분들인데 ELS 물량들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거 관련된 파생 그다음에 종목 완전 저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제일 무서운 게 기계적인 매도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잘못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 네. 대만 요즘 보게 되면은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진 버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TSMC 효과 때문에 지금 버텼지 않습니까? 간당간당하다. TSMC도 그렇고 저는 지수 자체도 그렇고. 예, 근데 요즘 TSMC가 일본기 실적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네. 그냥 훅 밀려갑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TSMC PR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비싼 수준도 아닙니다 지금. 예. 뭐 완전히 미국의 기술주 마냥 정도도 아닌데 지금 이제 대만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동향들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증시를 갖다가 이제 좀 김민수 대표께서 강조를 하시지만 플러스 환율까지 위안화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잠잠하다가 이제 미친 듯이 위안화 약세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본다면은 상해도 아니고 이제 베이징을 갖다가 이제 봉쇄하고 거의 뭐 그 인구 전체 한 80%인가 90% 갖다가 콧질을 모아야 된대 검사하겠다고. 이 장난 아닌 거죠. 이제는 그동안에 이렇게 시장을 눌러왔던 뻔하잖아요. 그 탑다운 악재들. 연준이 세게 나온대. 인플레가 이거 좀 장난 아니래.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질지 모른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눌려가지고 조금만 뭐 이거는 호재성이다 싶은 재료만 나오면 막 강하게 반응하려고 그러고
탑다운해서 안 되니까 바텀업으로 가자. 실적 좋은 놈으로 그러면 밀어붙이자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TSMC도 삼성전자도 뭐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데는 못 가는 거고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그냥 테마주 순환매 테마 순환도 이거 뭐 일주일 머물렀다가는 잘못하면 손절하겠더만. 하루입니다. 하루 예, 하루 뭐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이틀을 못 가. 일단 오늘 번 거 오늘 물고기에 만족하자. 집에 가서 오늘 물고기 가족들과 나눠 먹자. 오늘 번 물고기 오늘 처음에 김민수 대표 얘기했던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루가 아니라 지금 뭐 가두리로 해가지고 거의 뭐 20일 가까이 끌고 가는데. 간민수가 이제 조금 겸손해지라고 사료주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마시라고 사료됩니다 한 그 이후로 뒤로도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 버렸잖아. 그거는 이제 김민수 대표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배려지. 너무 이제 간민수에 붕 뜰까봐. 제가 사료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렇게 봐요. 김민수 대표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잘 계승하고 있다. 어떤 미풍양서? 까치밥 이론. 까치밥 이런. 네, 까치밥 아세요, 이승희 아나운서? 까치밥. 까치의 밥인가요? 감나무에 감 열렸을 때 밑에 있는 거 따고 위에는 몇 개 남겨두잖아요. 그걸 까치밥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까치밥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실질적으로 거의 손이 안 닿으니까 냅둔 건데 이제 우리 미풍양속이죠. 까치도 좀 먹어야 된다. 까치밥이죠.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가 사료주 본인이 뭐 끝까지 못 먹겠어요? 다른 분들 드시라고 얘기해서 한 거지. 논리가 왜 이렇게 점프가 됩니까? 아니 김민수 대표를 칭찬하려고 한 건데.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료주 매매 그냥 단타밖에 못 하겠어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올라서 그런 상황들이고 뭐 요즘 움직이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음식료 쪽 관련된 쪽 뭐 거기서만 그러니까 인플레 뭐해서 뭐 오른 거 없나, 그러니까 오를 만한 거 없나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시속 게임입니다. 시장이 약했을 때 이런 테마들이 강하고요. 시장 오늘 반등한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또 차익률 확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속 게임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오늘 또 미국 시장이 그러네요. 근데 또 밀려 내려간다. 오늘 또 약세를 끝났다. 내일 또 테마는 그쪽 갈 것 같습니다. 또 약할 때 강했던 또 음식료 먹거리 테마, 사료 비료 이런 것들 또 움직일 것 같고요. 내일도요? 아니 오늘 미국이 약하면요. 미국이 올라가면. 그런데 그런 걸 좀 한번 공식처럼 정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쫙 하고 나면 네. 어느 정도 그 순환되는 그 느낌을 좀 저희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매매를 이렇게 해보다 보면요. 네. 시소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구나를 사실은 그걸 온전히 알려주시면 이제 그 직업적으로 네, 불가능하겠지만 약간 네.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런 감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보이나요? 매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랬지 했었지 하고 이제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저도 다 노트에 적고 그다음에 이런 때는 이런 테마가 움직이니까 나중에 뭐 비철금속 움직일 때는 뭐 처음에는 뭐 알루미늄 갔다가 그다음에 뭐 황동철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같이 적고 나중에 뭐 결국에는 도움강판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공부를 좀 할 때 네. 그냥 경제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런 흐름이 오늘은 주식시장에 이렇게 발현이 됐고 네. 다음 날은 이렇게 됐고 하다 보면 쭉 이제 본인만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식 공부를 먼저 한다. 네. 막연하다. 숫자 돌아가는데 핑핑 돌아가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네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산업 공부 같습니다. 산업의 공부, 특히 그렇겠네요. 철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딱 보면은 어렵죠. 내가 무슨 철강학과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네. 공부하다 보면. 네, 철 공부하다가 철 들겠네, 뭐 이러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밸류체인부터 이게 철에서 나와서 이쪽은 처음에서 이제 전기료와 고로로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아변, 내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까지 딱 나오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이거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줘도 됩니다. 뭐 지나가다가 요즘 보면서. 그런 거 해서 프린트 그렇게 딱 네네. 그림 그려가지고 네. 벽에 붙이게 부록 주는 책도 있어요. 그런 게 또 네, 있나 책 보네. 특정 책 매년 나오는데 아. 매년 그 산업 지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게 큰 전지 부록으로 주는데 철 공부하지 마세요. 철 공부하다 철 든다는데 철 안 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본 게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하루하루 증시 전략 이제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만 보면 되실 정도로 잘 분석은 해드리지만 이제 투자하다 보면 스스로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결국에는 그래요.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는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은 계속 네.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더라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네. 예. 네. 이런 거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승희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첨언을 하자면은 네네네. 이 시장에서 말이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 답 없는 시장인데 시장은 답이 없는 곳인데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무슨 자연과학 공부하듯이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뭐 그런 뭐 없나요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좀 맞아요. 그런 거 네. 있으면 좋겠는데 훨씬 좀 투자하기가 편하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애초에 명제 자체가 답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똑같은 우리 향후 장세를 두고 우리 차영주 소장님하고 김민수 대표님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뭐 미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하니까 김민수 대표가 옆에서 아주 뭐 택자라는 듯이 막 피시피시 웃고 이러잖아요, 그지? 그 아이, 피시피시 웃는 거기에 대해서 또 저는 차영주 소장은 그건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거였습니까? 차영주 소장은 또 어쩜 이렇게 아직도 모르지 하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그거 하는데 이게 시장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상치는 거기에서 상치는 종목에서 그걸 갖다가 상한가에도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내놓은 그렇죠. 사람이 있고 대기자들. 그거다가 때리고 그하다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지금 그래 승희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네네. 그 답 없다. 답이 그런 없다. 답 없다.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겁니다 하는 거는 시장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뭔가 그 두 분이 두 분만의 철학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해서 나만의 어떤 결론은 있어야 오 이렇게 쫓아갔다가 오 저렇게 쫓아갔다가 그렇죠. 그건 중요한 남 거. 탓하고 이런 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각덕이님이 툭 던지는 말 이런 말들 사람한테 줄 수 가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근데 내가 공부가 되고 나만의 관점이 생겨야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가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사실 그렇지, 아무것도 그렇죠. 모르면 아 근데 모르니까 말씀하시면 이렇게 새겨 듣고 싶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초밥의 달인이에요. 그러면 초밥의 달인이기 때문에 먹을 거네요. 초밥의 달인이면 예를 들어도 예를 들면 승희 씨가 저한테 이제 와서 초밥을 네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나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 밥은 어떻게 짓고 쌀은 어떤 쌀을 써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제가 한 장에 적어드릴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면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붙여서 딱 내면 됩니다. 근데 승희 씨가 하면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렵겠죠.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더 잘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나오잖아요. 똑같이 안 나온다 이거지.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아, 그쵸. 내가 이 손으로 짓기 위해서 수많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승희 씨만의 초밥이 나오는 거고 나만의 초밥이 나오는 건데 그 과정까지는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게 경제 공부가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건 철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한 거고 우리 소장님은 어떤 거 추천해 주세요? 그럼 이진우 소장님께서 뭘 추천 공부의 A, B, C, D부터 A를 뭘로 뭘 추천하느냐? 추천하시는지. 좀 뭐 추천하는 방법은 공부 없고 방법 없어요? 추천하는 방법은 없고 제가 보니까 공부가 딴 게 아니고 쥐 터지면서 돈 깨먹는 게 공부야. 그때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 우리 김민수 대표 뻑하면 한 여 한 방, 여 두 방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 공부문 갖고 히트 치고 이 정신없는 장에서 매일매일 그래도 만 원대는 2,500만 원 벌고 적게 버는 날은 2만 5천 원도 벌고 이러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약간 진도 상처 나갑시다. 입으면서. 진도 네,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 갖고도 실적 전문가분들 다 얘기하지만 실적 갖고도 안 되더라. 그런데 오늘 현대기아차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될까요? 실적에 반응했죠. 실적에 반응했다고 볼 수 있죠. 어느 분 근데 먼저 저는 어느 분 먼저 얘기하실래? 먼저 얘기하면 불리해. 까이니까 뒤에 까이니까. 차 소장님 먼저 하시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김희 대표는 주식에서 이렇게 팍팍 얻어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인포맥스 나오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다. 상처 많이 받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인생을 살펴봅니다. 어쨌든 자동차 저는 테슬라하고 현대기아차를 이번에 다시 봤어요. 이번 실적 시즌에 현대기아차를 현대기아차랑 테슬라랑 다 같이 새로 봤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실적 잘 나온 거가 좋은데 실적 잘 나온 게 뭔가 특이한 건 못 찾았어요. 실적이 일단 일을 열심히 한 건 인정. 근데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환율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가 차량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설적으로 제네시스 시리즈를 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네시스가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대중화를 선언했다라면 그랜저 전기차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랜저 전기차 없이 제네시스 전기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게 안 팔리면 현대기아차한테는 독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고가의 차량이고 더군다나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팔리고 있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폭스바겐을 꺾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커져가는 지금 업계 변화니까 거기서 이제 하는데 폭스바겐 점유율을 따라잡았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그렇다고 현대기아차를 완전히 이제 좋다 사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바꿨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까일 시간 한번 까보세요. 뭐 까일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어디 한방 예. 몇 개월 동안 옆에서 보니까 네. 가끔 우리 이진호 소장님이 약간 이걸 더 붙이실 때가 그렇죠. 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나 이게.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조장님의 역할이세요, 그게. 그쵸? 네, 안 그러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또 붙어야 돼요. 그래요. 붙으십시오. 예. 네네네. 그런데 또 네. 나 깔 때는 둘이 또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게요. 자리 비우시면 아주 그러니까. 기분이 아닙니다. 이게 물고 얽히고 돌아가야 그런 네. 이게 인포맥스 주간 전망 결국 우리 새 싸움 붙이신 거는 본부장님이신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최종 윈. 예. 오케이. 네네. 다시 돌아와서.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장표 자체도 이게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안 좋아서 그냥 계속 간다는 계속 빠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자리 잡으면 올라옵니다. 저희도 올라오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뭐 또 준비를 할 거고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요즘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반등하게 돼서 주도할 때는 자동차랑 반도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 어차피 뭐 그렇게 좋게 안 보는 입장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도 장 열리면은 뭐 장중에만 살짝 하고 말고 끝나는데 근데 사고 싶은 자동차 부품사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많아요. 이게 이 정도 이걸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될 종목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못 사겠어요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담으려고 준비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자동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한 작년 한 하반기 때는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그 IR 할 때 뉘앙스가 약간 비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배수준을 쳤다는 입장 쪽으로 여기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다 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강할 때 기업들은 대책을 많이 세우는데 지금 부품부터 이 플랜 B까지 다 짜 있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 정도면은 많이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아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저희가 보통 환율 효과 때문에 이렇게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거고요. 환율은 어차피 매출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판매량은 떨어져도 매출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요. 이게 네. 그러니까 보통 5%대 기준을 잡아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올라왔다는 거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숙제는 하나가 있죠. 노조란 거에 대한 숙제는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아마 이번에 북미 공장도 그렇고 전기차 라인을 계속 어차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에서 나온 부품을 가지고 생산해야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나올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춘 업체들로 변화가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현대차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라바바뿐만 아니라 또 공장 라인을 계속 또 눈독을 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됐었을 때 누가 또 좀 이게 틀지만 않아야 될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보는데 하여튼간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은요. 예. 그러면은 오늘 장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한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여쭙고 또 성희 씨 한번 한번 여쭤보세요. 네네네. 첫 번째는 어쨌거나 그겁니다. 아까 우리 채팅방에서도 어느 분이셨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세트리온은 왜 올랐느냐 하는 거 그거 이제 궁금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퍼러비스가 상당히 장중에 아주 다이내믹했어요. 강하게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결국 하락으로 마감하나 오늘 싶었는데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막판 2시간 또 바짝 힘을 내서 결국 또 만반찮은 또 상승률을 기록하고 갔는데 그래요. 또
두 군데가 바이오하고 게임 여기가 주변에 보면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업종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것도 김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고 한번 까여보삼.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맨날 그리 까이지. 아유, 그 먼저 얘기하죠. 그래요? 뭐 그것도 가만히 보면 약간 좀 일부러 들어와 이런 분들이죠. 아니 지금 이준선 님 지금 즐기는 거에서 갑자기 쎄 뭐가 나는 단어가 생각났어. 오케이. 네 글자에 단어가 생각났는데 아무튼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올라간 거는 특별한 의미를 저는 찾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강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모 방송에서 그랬어요. 자동차주에 대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기아는 매출과 영업이 늘어날 걸 봤습니다만 증권사 가이던스를 보면 현대 같은 경우는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은 좀 떨어질 걸로 봤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뛰어넘었어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약에 대한 것들 이건 아직 못 찾겠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이제 흘린다라기보다는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드론 택시 이런 그런 뭐 택시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과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셀트리온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전 찾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정부가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쪽 분야가 규제 풀어준다라고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상을 단축시켜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임상을 단축시켜준다든지 법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면 보통 한 3-4개월 걸리는 것을 뭐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준다. 이건 가능하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기술적 반대에 국한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8시에 중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글쎄요. 반응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날은 그렇잖아요.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 만약에 진짜 증권방송 없으면 휴가 내서 펄어비스 해보실 분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유저가 몰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자리를 제대로 잡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펄어비스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얘기하는 게 언론도 보니까 중국 사드 사태 이후에 첫 번째 출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 유저들을 향해서 어떤 뭐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라고 보는데 결국 뭐 그렇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해보고 재밌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좀 신중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뭐 셀트리온은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신정부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뭐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는 게 그게 뭐 새로운 신선한 게 없다라는 쪽.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기존 정부들마다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신사업과 관련된 쪽에 얘기하려면은 이런 약간 IT 하이테크놀로지 이런 쪽을 막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야 좀 뭔가 막 부흥업 되는 관점이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장님 의견하고 아직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자리에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되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갈 거 없으면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딱 차트만 놓고 보면 네. 내일 모레까지 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움직여서 혹시나 한번 쑥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되는데 뭐 이런 장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거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펄어비스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지금 생각이 검은사막 모바일 이 게임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텐센트랑 같이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이거를 한국의 펄어비스가 만든 검은사막 모바일로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 자체가 게임 내용 자체가 완전히 중국화돼 버렸습니다. 게임 내용이 네, 제가 알고 있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펄어비스가 그러니까 검은사막 모바일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안에 캐릭터라든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손오공이 나옵니까? 중국 모델을 썼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영상 뭐 직접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의 그 통신사와 이렇게 우리가 접속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 가상으로 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VPN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제가 몰라서 진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검은상어 모바일 하고 싶어서 포털 사이트를 찾고 들어가면 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 수 못합니다. 예. 이거는 중국에 출시한 게임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인식이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한국 게임이 아니야. 그런 쪽과 이거 검사막 모바일 또 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재밌게 했더라. 나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마침 공개하네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알고 있었던 저희가 좀 더 유명한 게임 이걸 IP를 하다가 중국 회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걸 개조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이제 FPS 중에서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바꿔가지고 중국화시켜서 된 게임들을 그거를 릴리즈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딱 보고 있으면은. 근데 그 IP를 사왔기 때문에 그게 말은 하지만 게임은 이게 뭐야? 저희 아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냥 이게 원래 그 게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괴리는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나오면 됩니다. 잘 나오면 되는데 지금 딱 또 봉쇄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연결되는 이런 흐름까지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펄어비스 지금까지 혹시 공매도 3개월 동안 들어간 추이 한번 보십시오. 그냥 주구장창 이거 중국에서 그때가 반짝이고 올라오는 거 그냥 다 공매도 대차 잔고 보면 쫙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청산이 나와야 됩니다. 공매도 청산이 나와야 된다고? 네. 그럴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1매출 50억 요 정도가 들어오겠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나 근데 의외로 지금 여기가 봉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는데 마켓에서 뜨는 거 1위 한번 해서 볼까 해서 혹시나 연결돼서 이게 나와서 또 호기롭게 연결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 청산하고 하면 주가 또 파란이 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거래량을 오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동시효과가 갑자기 주가를 확 끌어올렸죠. 네. 쇼커버링입니다. 쇼커버링. 네. 근데 요게 지속될지는 저도 아마 오늘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매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그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쯤 지나서 그 중간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실시간 저희처럼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데이터는. 그거 확인하면은 그래도 아마 1위 쪽에 계속 찍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번 트레이딩은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트레이딩 해볼 만하지 않느냐? 네. 네, 요새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그 속뜻을 갖다 조금씩 알아가. 그 중에 하나가 트레이딩 하실 만하다는 그 표현이더라고. 그게 보니까 딴 거 아니고 네. 짧게 그냥 해먹고 나와라. 이 얘기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게임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아무 이런 게임하면서 낸다면서 왜 그래, 어렵게 지금 보니까 네, 네. 오늘 채팅방 분위기가 네. 그래도 톰과 제리 나오는 날은 기대하는 게 네. 하루 종일 봤던 무슨 뭐 경제 채널에서 하는 그런 어떤 뭐 얘기 네. 이런 게 아니고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톰과 제리 나오는 날 그들만의 어떤 날 것을 듣고 싶은데 오늘 지금 약간 이게 삶아도 너무 삶고 태워도 너무 많이 태운 재미없는 얘기다. 재미없는 얘기니까 네. 그럼 네. 날로 갑시다. 그래 트레이딩 관점이 딴 거 아니잖아. 사가지고 뭐 장기 투자 길게 보고 가치 투자가 아니고 요거 뭐 짧게 부타닥 해먹고 나보다 더 바보한테 떠넘기고 빨리 빠져나와라.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덤비라는 얘기 아니야. 좋아. 그럼 트레이딩 관점은 그렇다 치고 네. 뭐 그래서 펄어비스가 뭐 하루에 50억이 매출이 나와가지고 뭐 공매도 세력들이 또 옛날에 게임스탑처럼 한번 깨작살이 나던 상황이 되고 해서 네. 그러면은 이놈의 게임주 너도 나도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 채널 저 채널 심지어 김민수까지 해가지고 게임주 해가지고 했던 그 해서 그때 들어가가지고 지금 완전 처물려 있는 분들이 빠져나올 한번 기회가 있을까? 아니요. 그럼 어쩜 해야 돼요? 그 표현 자체가 제가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쪽 섹터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아이고. 섹터마다 투자 방법이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다라고 한다라면 기업의 성장성과 동행한다는 그런 개념을 근저에 깔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시장을 영역을 장악하고 있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면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꾸준히 간다. 이런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다는 개념인데 게임 엔터주들 투자가 이거와는 전혀 법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게임주 같은 경우 지금 펄어비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흥행에 성공하면 좋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펄어비스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른 동력을 찾기 위해서 게임을 또 출시하면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승희 아나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호 소장님 옛날에 70년대 택시 타시면 매달이 꺾잖아요. 예. 그 딱 그 영화 보시면 우리 그 광주 그 영화 보면 그 택시에서 빈 차 이거 딱 꺾거든요 매다가. 매달기. 단말 주먹만한 단말기에 있으니까 꺾고 네. 그때부터 쫙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내리면 이거 한 바퀴 돌리면 다시 영혼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증식의 경우에 매달기 꺾는다라는 거죠. 매달기 딱 이게 지금 이제 펄어비스가 되면 매달기 딱 꺾고 펄어비스가 끝나면 다시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메달을 안 꺾는 거죠. 계속 쭉 가는 개념이고 이거는 메달을 그때마다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엔터주 엔터 게임주들은 이 연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룰이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버럭합시다. 네. 네. 연초 이후 오늘까지 거래소에서만 개인들이 누적 순매수가 17조 3,300억이요. 코스닥 가보니까 4조 7,350억. 그러면 이게 얼마요? 두 개 21조 입니다. 합하면 한 21조. 22조 가까이 되네요. 22조, 예. 한 22조 가까이를 금년 들었어도 연준은 돈줄 쪼겠다고 지랄하고 저놈의 우크라이나 저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에? 유가도 다시 뭐 100불 밑으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도 언제 튈지 모르겠고 아직도 90달러 위죠. 예. 환율은 뭐 1250원을 막 올라서고 당국이 개입을 하는데도 그러다 이제 위안화까지 난리치고 달러에 뭐 125엔 올랐으니까 금방 막 135엔 그러고 하는 이 와중에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서 20몇 조를 갖다가 개인이 사줬는데 그 와중에 뭐 순환매, 작전주 이쪽 빼고 대부분이 이렇게 갖고 있을 만한 그거는 지금 쭉 훑어보자면은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느 천사가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한 30조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갖다 쑥 들어 올려서 본전치기라도 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해준 그 모멘텀은 뭘까요? 아직은 없다라고 보고요. 제 얘기는 예. 왜 여기저기서 죄다 하루 종일 내가 진행도 하고 내가 보기도 하고 못 보면 저녁에 가서 다시 보기라도 하고 짧게 끊어주는 거 5분 10분짜리를 보고 있으면 왜들 다들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시냐고 개인 투자자들 힘들게 소장님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이유 아 저요? 예. 제가 아니 그래서- 이제 희망 고문 안 하시지 지금 요즘 오히려 보면 김민수 대표께서 그 마의 55일선을 들고 와서 한 2주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이거 나스닥이 이거 밀릴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이제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 네. 사실 솔직히 본인은 지금 이러다가 한번 깨작살 날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계시지. 네. 미국장. 네. 현금 비중은 높다 그랬잖아요. 예. 미국장 한번 깨작살 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도 오늘 뭐 어떤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네. 그분이 삼성전자에 대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안 보고 댓글만 봤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셨던 댓글 거 뻔한데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쟤는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아우 저 인간 꼴보기 싫어. 댓글은 주로 그걸 거야. 오징어가 잘생겼네. 오징어가 니보다 오징어가 낫다. 더 잘생겼네. 얼굴 생긴 거 보니 완전 빠았네. 네. 이런 아니 식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제 저희 프로가 아니고 딴 유튜브를 보다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댓글을 쓰신 게 그분 나름대로 논리적이에요. 자 자율주행차 뭐 여러 가지 뭐 몇몇 것을 이제 거론하면서 반도체 쓰이는 거 봐라. 반도체가 없어지겠느냐. 앞으로 반도체 쓰이는 크니까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장기 보유해야 한다. 난 계속 담는다.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허점이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반도체가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분이 들어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그쪽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파운드리나 비메모리로 진출하겠다는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들은 것좀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를 좀 자기 나름대로는 반도체가 쓰이는 건 당연하죠. 앞으로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쓰일 겁니다. 근데 어떤 반도체가 쓰이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산업에 대한 공부,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산업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이것들이 쓰이는 것들, 삼성전자만 있나요?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 올인 자식에게 물려줘. 이 뇌피셜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21조 사는 이유 중에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 무슨 종목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샀다라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차 소장님의 또 평소 지론이었으니까 그 정도만 들어도 알겠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노? 저보고 말 살살하라고 우리 성희 아나운서 곱게 컸어요 이러시는데 자 저는 여기서 잠시 좀 시킬게요. 우리 시키십시오. 곱게 자란 우리 성희 씨가 한번 좀 저는 격조 있게 진행해 주세요. 라이트 라이티스님의 소장님 쇼미더머니 나가세요 이거 보고 깜짝이가지고 무슨 아까 랩 거의 랩 그 아니, 무슨 다들- 이게 네, 그냥 나온 게 라임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시라고. 이거 약간- 연습하신 거죠? 네. 아니 솔직히 전 자연스럽게 나오신 것 한번 같아요. 내가 했다. 볼 때는 화장실에서 한번 했다. 그러면 김 대표 그러면 이 저 썩은 개그가 연습에서 나온 개그예요? 아니잖아. 저는 욱에서 나온 정말 아. 자연스러운 그게 그러니까. 랩이었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저 복장도 그렇고요. 뭐 저기 저기- 넥타이만 좀 빨간색이거나 네. 힙합의 파란색이었으면 스웩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가라앉으시는 난 좀 동안 시켜야 돼. 제가 진짜 또 일부러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테슬라 또 이야기라기보다는 공감 방송. 네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님께서 아니 이거는 님이시군요. 예 님께서 아, 모든 대표님은 님들이시죠. 네, 아무튼 오늘 제가 뉴스를 하는데 오늘 뉴스 하다가도 그 경제 소식 중에 제일 계속해서 많이 이제 리포트가 나갔던 게 이거잖아요. 트위터 인수. 네. 아무래도 다들 뭐 이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에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지켜보는 것 같아요. 갖고 뭘 할 것인지 이제 상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비상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보는 시각도 있죠. 이게 본업에 충실한 것이냐 아니면 언론을 얘가 통제하겠다 뭐 여러 가지 시각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언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인수한 게 55조더라고요. 우리나라 돈 55조인데 프리미엄 가치 38%.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해서 영업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권리금.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에 장사 잘 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주도록 돼 있고 그게 회계상 영업권이라고 해서 그 무형자산으로 잡습니다. 무형자산을 잡는 정도로 이게 38% 돈 더 주고 산 거는 미국 회계 재무제표에 왜냐하면 주가가 있고 더 준 거니까 이거 38%는 영업권으로 잡히거든요. 그게 55조인데 네이버 오늘 시총이 45조고요. 카카오 시총이 40조입니다. 여기까지. 대표님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소식? 저는 결국에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테슬라는 한번 밀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를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 CEO님 사장님 뭐라고 해야 돼요? 머스크 형 해. 아니요, 나이가 주주로서는 비슷하더라고요. 형님? 나이가 누가요? 비슷하더라고요. 머스크랑. 오히려 머스크 동생 아니신가? 머스크 71년생이에요. 머스크한데? 머스크 71년생인데 깜짝 놀랐어요. 머스크. 그래요? 71년생이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 한참 형님이시죠? 아이 돈 많으면 형님으로 돈 많으면 가시죠. 형이야. 네, 형님으로 가시죠. 민수 형 계속 아이. 하시야. 예. 화내지 마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든가, 네네. 뭐 담보대출을 받든가, 뭐 어떤 지분 관련된 변화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 200몇 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일부분을 띄어서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분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 쪽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슈 때문에 밀린다 사야죠. 시장의 뭐 하락보다 시장 리스크보다 그것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사봐야 될 상황은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 이슈는 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지분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 이제 테슬라 앞으로 무서워질 거라고 봅니다. 왜요? 테슬라 무서워질 거라고 보는 게 네. 테슬라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3달러를 넘어섰잖아요. 3달러를 넘어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장이라든지 제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유럽 공장은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단계고 중국 공장이라든지 미국 공장은 감가상각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어느 정도 소비자 인식이라든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시작하면 이익은 J커브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제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떤 그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못 올랐었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이런 고정비를 신경을 안 쓰고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면 테슬라의 이익은 커질 것이고요.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딴짓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트위터니까. 근데 요거에 테슬라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개인 자금만 들어간다라면 테슬라는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영업이익이 나고
그걸 아주 더 큰 걸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혁신을 가게 한다라면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된다라면 밝다. 저는 테슬라 좀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if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제 괜찮을 테슬라는 저는 일단 관심권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라면이 들어가면은 네. 라면 뭐 신라면이든 뭐 네. 진라면이든 라면이 들어가면은 뭐 일단 오체 네. 그 정도. 좀- 그러고 예. 요거는 꼭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네. 오늘 베셀 한탑 짤 없이 30% 올랐대 상한가. 뭐 하는 회사들이요? 요게 UAM 도심 모빌리티 그거 뭐 Urban 어. Air Mobility. 그거는 저 잘 모르는 사람들 한 얘기고요. 우암. 아, UAM 우암이라고 있습니다. 우암. 네. 어. 그렇게 읽습니다. 자, 요게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거 택도 아니던데 보니까 재무제표 딱 보니까 뭐 재무제표를 떠나서 2025년인가부터 뭐 적자 기업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어. 추진한다는데 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 이거 뭐 정책 모멘텀이 뭐였길래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셀트리온이랑 똑같이. 2025년에 정부가 그거를 상용화하겠다. 뭐를 한다고? 도심 택시, 드론 택시 상용화하겠다. 아 이제 하늘로 막 택시가 다 네,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상용화하겠다. 전 택도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날아다니다 부딪히면 어야 되는데 밑에 멀쩡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길 가던 사람들이나 차는 우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저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자율주행하고 그 도시 그 UAM 이 두 쪽을 우암이라며. 우암 글쎄. 우암을 구축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로 밀어 넣겠다라고 네. 했는데 거기서 중에서 나오는 게 뭐 이제 똑같죠. 기술 개발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게 일단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돼서 인프라 첫 번째 네. 인프라. 예. 이거 대부분 지상에 두건 뭐 어디 두건 가는데 지상에 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위쪽에 둬야 그만큼 효율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효율도 많아지고 지상에 두면 더 복잡해지지. 그렇죠. 가뜩이나 거기까지- 붐비는데 그거까지 깔면은 더 붐비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나 도로를 완전히 많이 없애겠다는 입장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이 모델을 지금 이렇게 멋있게 딱 해놓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두바이하고 싱가포르에서 시작합니다. 시험 서비스를. 시험 서비스를. 예, 그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 서비스를 그러면 지금 이 베셀 한탑 이 기업들이 그러면 그 한탑은 상관없고요. 한탑은 저 사료하고 우리나라에서 밀 재분하는 회사 탑5 맨 밑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UAM 우암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탑은 그래서 다른 그건 밀 관련 쪽이고 밀 관련 쪽이 밀 관련 쪽이고 예, 이거 베셀은 대본 좀 정리해드려야 돼, 우리 수장님. 네. 나는 한탑 우리 작가님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UAM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들 단순히 정책 모멘텀일까? 관로 열고 베셀 한탑 등 상한가. 그러니까 이러면 나같이 작가님 고생하시는 무지렁뱅이는 한탑이 UAM 관련주인 줄 알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쪽이고 한탑은 또 그냥 싸니까 그냥 막 밀려드는 거고 베셀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라인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OLED LCD 쪽에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물류랑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쭉 맞춰가지고 컨베이어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정리되는 이런 시스템. 네. 이런 쪽의 강자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실적이 LCD 쪽이니까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사업부를 스피노프해서 만든 게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수직고가 그러니까 벌써 이건 4, 5년 전 된 얘기입니다. 네.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 만드는 거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린 싱가포르나 UAE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군사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주변에는 그리고 서울에는 드론 못 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호라는 것들 뭐 이런 것 복잡한 게 있죠. 우리는 일단 북한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씀하신 그 날아다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보험 가입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단순하죠. 우리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택배를 드론으로 날른다. 거기는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택배를 나눌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택배를 해가지고 그걸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 가면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이 컨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한번 잡아먹었던 게 저 중국의 이항이라는 종목 아니야? 뭐죠? 아니에요?
그것도 뭐 드론 만든다고 드론 예, 광고 예. 중국에 맞습니다만. 뭐 가보니까 뭐 회사라고 있긴 있는데 창고에 보니까 만들어진 드론은 하나도 없고 뭐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이 드론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것도 한때 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 서울에서 이 드론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거리두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엉뚱한 소리 했네. 뱃셀 한탑 네. 전혀 상관없는데 그 유행 관련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뱃셀. 그래서 뱃셀 지금 듣고 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기술력은 있어요. 기술력은 있는데, 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키워가느냐라는 문제고 그리고 이게 돈이 될 만하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합니다. 대기업이 하는데 대기업이 벌써 지금 현대차가 영국에서 벌써 다 시험 서비스 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에어로원 뭐 에어포트 해가지고 벌써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더라고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부딪히거나 이런 거는 다 해결돼요. 이게 무슨 지금 차량 간격 조절 장치도 다 있는 입장 쪽에서 뭐 그거 가지고 무서울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험. 어차피 다치면 나올 수 있는 보험이나 인프라. 법제는 뭐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먼저 하는 나라 쪽에서 다 보고 있다가 따라할 겁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가긴 갑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다 대기업이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컨소시엄 구성한 게 현대차, 한화 쪽, 그리고 또 카카오 쪽도 카카오 네이버 쪽도 다 발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국책 사업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우주 이런 회사들이죠. 여기서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수상 택시나 한강에 다녔던 수상 택시나 지금 이제 공항에서 지금 우리 기포공항에서 잠실 선착장까지 오는 헬기 서비스 처음에 시도했다가 지금 사람 안 타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만약에 아침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또 급하게 100만 원 줄게. 한경에서 녹화 하나 뜨자. 근데 20분 만에 올 수 있냐? 어디서? 한국경제. 한국경제에서. 예. 녹화 하나 뜨자. 네. 지금 가고 얼마나 싶으시죠? 줄게. 끝나고 바로 가고 싶으시죠? 음. 네. 근데 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UM이. 딱 가는데 3분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UM이 아무 건물에 다 앉을 수 있는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제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니 UM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건물 위에 이 연합 올라가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긴 할 텐데 네. 그게 대표님은 좀 빨리 마련이 돼서 뭐 예를 들어 헬기가 왔다 갔다 하던 데를 뭐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런 관점도 되게 있을 또 거고. 건물에서는 사적 건물이다 보니까 보안이나 이런 것도 따로 있죠. 그래서 네. 그거를 공유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 한 150% 정도만큼은 다 된대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인프라와 보험 관계. 그래요. 예. 뭐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현실성을 따지는 우리 차 소장님이나 뭐 그래도 기술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미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나 다 좋아요.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생각이 나름인데 네. 우리 결국 끝에 가면은 뭐 고상한 이 토론이 이어지다가도 끝에 가면 우리 결론은 늘 똑같잖아. 네. 그럼 뭐 잘 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네. 오늘 그래 30% 올랐는데 네. 내일 그러면 올라타 말아 어떡하실려? 내일 미국장이 에이 저뭐 미국장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인데 전 목이 칼이 얘들은 들어와도 안 삽니다. 목이 칼이 돌아도 안 예, 산다. 칼이 들어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돈이 날아가는데. 지금 많이 날라가셨. 살고 가야죠. 내 돈이 날아. 돈 잃고 차야지 왜 죽어 사람이? 아니 뭐 저는 전 제 돈 그렇게 쉽게 안 그 씁니다. 정도로 네, 전 그래서 내일 올라가는 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동양권에서는 단타로는 거의 뭐 탑 3에 드는 우리 김 대표께서는 내일 저거 뱃살 사실겨? 한 1, 200이라도. 자, 그 1, 200 저랑 갖고 사가지고 벌어서 우리 밥 좀 사. 그럼 되잖아. 내가 대줄게 200. 아니, 그래도 시간이 30인데 없으셔가지고 100만 원 갖고 사도 자, 30. 내일 미국 시장이 만약 밀립니다. 밀립니다. 그러면 그럼 시장에서는 오히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또 어차피 시장은 그냥 그렇고 먹을 거 없나라고 찾았을 때 어제 상한가 종목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나? 내일 갭상승합니다. 하다가 쭉 밀립니다. 밀렸을 때 그 미묘한 라인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미묘한 라인. 네,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거기 쪽까지 저걸 갖다가 제가 미묘한 라인을 때려주십시오. 아니 이게 미묘한 라인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려면은 이 미묘한 라인. 이 미묘한 라인을 알아들으려면은 몇 년의 세월을 갖다가 이 바닥에서
딱. 뒹굴었으면 얼마나 깨무야. 저 요것만 깡통 차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고통과 그렇지, 아픔이에요? 그렇지. 그 미면 라인이 보이면. 네. 사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전에만 근데 네. 오전에 미면 라인이 안 보이면 네. 그냥 이건 그냥 버린다. 만약에 내일 그냥 갭상승해서 터치 안 하고 그냥 간다 음. 그러면 제 거 아닙니다. 근데 하게 되면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몰립니다. 이런 쪽으로는. 어차피 쪽으로. 테마로 보면 테마의 신선도는 있죠. 네. 테마의 그러니까 신선한 신선도는- 쪽에서 표현 잘하셨습니다. 예. 신선도는 있죠. 이거 파이어님이 미묘한 라인 강의로 한번 10시간 해볼까 이러시는데. 이거 강요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앞으로 방송 해봐야 화요일 네. 금요일 아니, 뭐 배우고 일주일에 싶다. 이틀씩 나와봐야 맨날 뻔한 소리 맨날 네. 뻔한 주제 갖고 버럭버럭거리기만 하는데 네. 이 미묘한 라인 갖고 한 10시간 떼어봅시다. 저 배우러 갈게요. 그러고 시간에서- 반응 좋으면은 바로 IPO 합시다. 전 학생 모드로. 아, 딴 거 있나? 반응 좋으면 바로 IPO 하고 주간사 잘 잡아가지고 네. 몸값 뭐 미묘한 라인 강의하는 요것만 갖고도 한 1,000억짜리 회사 안 될까? 보다가 미묘라. 조금 예. 뭐 책이라도 하나 써내고 그리고 하면은 뭐 지루한 시간에 뭐 공급부라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공급만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거를 되죠. 하면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딱 어. 맞추면 자, 강의 주간사만 잘 잡으면은 강의 그뭐 나오겠는데? 또 선수급들 있잖아. 네. 뭐 택달 회사 이렇게 몸값 키워주는데 잘하는 뭐 증권사들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공짜로 할 미묘한 건데요? 어? 공짜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미모의 아니 학생이신데. 지금 이 방송을 본부장님 보고 계시다면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하셔야죠 이러고 계실 것 같은 저 지금 막 따로 사업 계획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두 분은 잘리시고 이제 우리끼리. 네. 아. 이제 또 함께 연합을 또 이렇게 저희 연합이죠. 네. 아마 연합이죠, 네. 이영우 의원님께서 참 오늘 어려운 자리 만들어 주시는데 아마 또 도착하셔서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빨리 가야죠. 우리 이렇게 찍고 까부는 거 보고 계시면은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나? 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왔다 생각하실 것 같아. 아, 또 격조 있게 맞아 드려야죠. 격조 있게 막아. 격조 격조 있게.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야 돼.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 보실 거 아닙니까? 그 밖에 대기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분들. 네. 자, 네네. 그러면은 네. 조금 격조 있게 마무리합시다. 예. 자, 금요일까지 네. 뭐 종목 이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경험해 보니까 추하더라고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투자 전략 조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소장님. 상당히 격조 있네요 저희. 이렇게 좋은 경치를 좀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맨날 금리 아 비유적인 게 아니라 정말 경치요? 정말 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 보면 머리 쥐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은 물론 이제 경치가 한꺼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자꾸 뭔가를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지금 그걸 찾으셔야지. 지금 여기서 막 추격해서 뭘 먹겠다라고 하면 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확률은 김일세 표 아니면 힘드는 고수 영역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초만 하더라도 웬만한 거 갖고 단타 칠 수가 있었어요. 저도 맘먹으면 한 종목 보이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왜냐하면 저도 기술자 출신이니까. 근데 그 기술을 버렸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기술 갖고도 먹기 힘든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시지 마십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좀 괜찮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LX 그룹이네. 네, LX 세미콘, LX 반도체 쪽에서 네.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한다고 얘기하네요. 네. 인수 검토. 예, 뭐 그건 그렇고요. 결론은 지금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주 격조 있게 해야죠. 네. 네. 분홍색 옷 입고. 그러네요. 네. 자,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시되. 근데 혹시나 그래도 장 재미없는데 매일 장을 보는 네. 분이 있으시다. 네. 그러면은 매매 살짝 하셔도 되는 장입니다.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네. 네. 종목마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를 또 대응 잘 하셔야겠죠. 근데 큰 그림은 지금 말고 좀 기다렸다 보자.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답답한 시장 안에서 저녁에 또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뭐 뻔한 얘기로 뭐 일관될까 싶어서 중간에 조금 오버했던 거 기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승희 씨가 계셔서 또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네. 자, 두 분 그러면 또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